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매플러 라이브러리 고급 하겠습니다. 멀티플롯과 멀티 엑시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 개 한 사분면에 있는 것과 사분면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두 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두 개를 각각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이전에 했던 거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매플러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피규어라는 게 있고, 그렇죠? 피규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노트북 환경에서 사용해서 그렇지. 노트북 환경에서는 윈도우 안에 이제 그림을 표현해 주잖아요. 실제 이제 노트북이 아닌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피규어 쇼를 하게 되면 윈도우 창이 하나가 뜨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시스라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윈도우 창을 피규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여주는 명령어가 피규어 쇼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에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제목을 결정하는 것이 서브타이틀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이 부분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타이틀, 범례, 뭐 스파인, 그리고 축의 이름, 그리고 눈금과 눈금에 있는 이제 값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엑시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나가는 내용으로 갈 텐데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멀티플로 한 사분면에 그림 여러 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끝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리스트 하나 정하고 여기에 값으로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게요. 꺾은선 그래프는 많이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하나를 곱할 거고요. 두 배 한 걸 나타낼 거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타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는 선의 스타일과 색깔과 이제 마커라는 걸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뒷부분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T 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노트북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LT 쇼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멀티 플롯입니다. 한 엑시스에 여러 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PLT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멀티 플롯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PLT의 위치, 플롯의 위치에 따라서 그려지는 엑시스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롯을 그릴 때 특히 엑시스가 여러 개일 때 멀티플롯을 그릴 때는 실제 어떤 엑시스에 그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분면이 하나일 때는 PLT를 써도 무방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매플러 라이브러리로 혼자 공부하거나 이해하는데 예제를 보고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PLT는 직전에 생성했던 접근했던 사분면 위에 엑시스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규어 만들고 엑시스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를 통해서 한번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추가한다고요? add subplot 이렇게 추가하면 우리가 실제 그리고자 하려는 엑시스는 변수에 담겨 있어요. 엑시스라는 변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플롯을 그릴 때도 이 엑시스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기 라인 스타일에 대한 부분, 마커와 라인 스타일 그리고 색깔에 대한 부분은 얘도 마찬가지로 뒷부분 꺾은 선 그래프에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어디에 그리는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가 지정한 그리고 싶은 엑시스하고 점 연선자를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나는 이 엑시스의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위와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애드 서브플로츠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겠죠? 동일하겠고 다른 점은 첫 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이제 B는 블루예요. 피겨 쇼 하면 얘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코드 한번 타이핑 해보 주시고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 플러 첫 번째 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멀티플롯을 우리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멀티 엑시스에서의 우리가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엑시스를 여러 개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서브 플롯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엑시스 여러 개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스 여러 개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분면 추가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d 서브 플롯으로 추가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서브 플롯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사용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분면이 하나라면 얘를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봤듯이 한 줄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분면이 여러 개, 그리고 사분면이 여러 개일 때 아래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 add 서브플롯과 서브플롯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는 크기가 다를 경우, 같은 크기의 사분면을 추가할 경우 이때는 서브플롯을 사용하고요. 다른 크기일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같은 add 서브플롯은 같은 크기도 가능한데 이제 이 서브플롯만 같은 크기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크기일 때는 add 서브플롯만 가능합니다. 위에 이렇게 써야겠네요. 서브플롯이고 위에는 서브플롯과 add 서브플롯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서브플롯이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크기일 때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같은 크기만 오늘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규어를 만들고 우리가 사분면 이행이열로 4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피규어를 만들고 피규어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엑시스 첫 번째 거 추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add 서브플롯 하고 크기는 그쵸? 우리가 피규어를 두 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엑시스는 또 추가 서브플롯을 추가해서 2,2일 때 두 번째, 이러면 이제 얘는 1행 2열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를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2,2, 그래서 순서대로 얘를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 그것은 바로 add 서브플롯으로 우리가 사분면을 하나씩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서브플롯을 통하면 한 번에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한 줄로. 그래서 훨씬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브 플롯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애드 서브 플롯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이 4분면의 크기가 다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애드 서브 플롯하고 이제 그리드 스펙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같은 것을 할 때는 또는 하나만 할 때는 서브 플롯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텐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 엑시스, 그러니까 사분면이 여러 개인 거였고, 그럼 각각의 사분면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위에 거부터 하나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엑시스를 변수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두 칸 나눠서. 그렇죠?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가로가 두 칸, 세로가 두 칸일 때, 그렇죠? 반대입니다. 세로가 두 칸, 가로가 두 칸일 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빠져 있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에 아닌 4에 이제 추가를 했죠. 엑시스를 4분면을. 그래서 4에 추가가 됐고 3은 추가가 되지 않은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2,2가 무슨 의미지? 여기 가로를 2니까 세로를 두 개로 나누고 가로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이제 4칸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에서 좌측 상단부터 이제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순서로 그렇죠? 책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매겨서 이제 그 위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지정할 때 해주는 거예요. 여기 2,2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추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각자 우리가 행과 열만 주고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 얘는 이렇게 홀수게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행과 열이 있을 때. 근데 얘는 이제 행과 열만 주기 때문에 마지막 거를 우리가 그냥 비워두기만 하지 이렇게 위에처럼 안 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플러츠는 이러한 단점이 아니라 이제 사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그냥 복사할게요. 여러분들은 꼭 타이핑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 위에 그린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건 모두 4분면 위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각각의 4분면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 둘째 4분면에 그리려면 엑시스 2에 연결을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셋째 4분면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한 거를 따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4분면에 접근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색깔은 다르고 다이아몬드고 노란색인 거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되겠어요. 왜냐면 크기가 다른 거를 물론 그릴 때도 많겠지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딥러닝에서도 꽤 많이 쓰이고 많은 시각화에서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표를 하나만 그리진 않거든요. 여러 개를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플롯과 멀티 그 엑시스 4분면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블루가 똑같네요. 여기는 색깔이 시야는 청록색인가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엑시스 4에 그리고 싶으면 해당 추가한 위치의 엑시스의 점 변수에 그쵸? 점하고 그리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플로츠로 그리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서플로츠는 문제죠. 어떻게 접근하지? 엑시스는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엑시스 보면요 이 안에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자라고 제너레이터라고 보면 되겠고 리스트에도 안 되네. 이터로는 아니구나. 이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는 피규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만들었던 서브플로츠는 피규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로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0,0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둘이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둘의 사용 방법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이해를 주자면 이렇게 컴마로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게 하나밖에 없지.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2,2 주고 엑시스 찍어 보면요 4개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ND 어레이로 4개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ND 어레이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물론 ND 어레이를 안 배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엑시스가 여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둘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영행, 영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 이게 처음이 행이고 두 번째가 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레드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컴마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기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컴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블루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과 열로 접근이 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위에 엑시스 추가하는 거는 코드량이 훨씬 이제 많아졌죠. 실제 위에랑 똑같이 그려보면 하고 이제 코드량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추가할 때는 특히 이제 모든 거를 뭐 개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될 때는 여러분들이 서브플로츠를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추가하는 게 지금 2행 2열이라서 그렇지 12행 12열이면 우리가 애드 서플로 12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는 서플로츠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그려졌죠? 코드량 비교해 보면 동일한 거를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행 2열이라서 그렇지 3행 3열이면 더 커질 거고요. 4행 4열이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훨씬 코드 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여러 개를 4분면을 그릴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첫 시간에 강조했던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4분면 위에 들어가고 그렇죠? 4분면이 여러 개일 때는 그 4분면을 우리가 선택해서 만약에 이제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맵플로 라이브러리 앞으로 강의에서 이해하는 게 크게 뭐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앞으로 뭐 혼자 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몇 개 연습하는 거를 마지막 강의로 웹플로 라이브러리 그 기본 그런 강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연습 이해는 어떤 강의냐면 이제 각각의 개별 거꾸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뭐 히스토그램 등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본 다음에 C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